네,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서 중국이 군사적으로는 미국 앞에 아주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세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계에 말하자면 넘사벽 경찰 역할을 미국이 하는데 이럴수록 K방산이 또 빛을 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역설인데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구축함과 해양조사함, 그러니까 오시오니그라피 서베이 쉽인가 뭐 그래요. 미 해군에 있는 건데 두 개가 이제 짝을 이뤄서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최근에 1월 16일, 17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옛날 같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정치적인 반발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작년에 3번 있었어요. 대만 해협 통과가. 2월 12일에는 구축함과 해양조사함, 지금과 같은 똑같은 짝꿍을 이뤄서 통과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반응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미국은 도발적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했습니다. 8월 23일경에는 미국이 구축함만 통과했습니다. 그때도 중국의 반응은 정치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상황을 부풀리고 왜곡 선전을 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 20일쯤 있다가 9월 12일 날 미국의 구축함과 영국 호위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반응은 또 이랬습니다.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위험한 신호를 발생하는 중이다.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반응은 무지하게 차분합니다. 효과적인 대응 관리를 위해 미국 군함들을 모니터하고 추적했다. 인민해방군 동부정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결연히 지키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땡. 오히려 미국 쪽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미국 쪽은 이제 그 항행의 자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그 성명이 그래요. 이번에 미국 해군의 성명이. 물론 이제 17일 날 중국의 그 전투기와 드론이 그 대만 해협의 그 중간선 그 미디안 라인을 넘어서기는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암묵적인 비공식적인 영공 구분선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선인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 다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보면 야 얘들이 정신병 발작이 좀 잦아들었냐? 그러면 이게 얘들이 왜 정신병이야? 정신병 맞습니다. 이걸 이제 그 몽상 정신병인데 이쪽으로 보면 멀쩡하잖아요. 뭐 경제도 뭐 꽤 성장시켰고 뭐 빈곤에서도 벗어났고 뭐 세계를 가지고 뭐 희롱을 하려고 들고. 근데 그러면 얘들 정상 집단이냐? 아닙니다. 정신병자 집단입니다.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거를 정신의학에서는 보더라인이라 그래요. 이쪽 얼굴은 정상이고 이쪽 얼굴은 정신병자라고요. 이게 보더라인이에요.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집단 심리 자체가. 얘들의 기본은 뭐냐면 하와이를 기준으로 태평양 서쪽 절반은 중국 거다 이거예요. 정신병이죠. 그 다음에 남중국해, 서해, 남해, 동해, 오츠크해. 지금 저 분홍색들 아래서부터 남중국해. 그 다음에 서해, 남해, 동해. 그리고 저 캄차카 반도와 그 극동 시베리아 중간에 그 얕은 바다, 그 오츠크해라 그러죠. 거기는 내다 이거요. 오츠크해는 뭐 지금 당장은 눈치 봐서 뭐 러시아와 같이 공동 관리하는 척하지만 결국 우리가 극동 시베리아 사할린 캄차카가 결국 중국 속방될 텐데 거기 뭐 와서 살을 러시아 사람도 없잖아. 중국은 중국 사람 많아 해. 요새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본질은 정신병입니다. 뿌리가. 심리 저변은 정신병이에요. 겉으로 멀쩡하게 보여도 이게 왜 그러냐면 마오이즘 자체가 정신병이거든요. 마오이즘이란 건 뭐냐? 태평천국이 레닌주의로 무장한 겁니다. 레닌주의라는 건 공산당 일당 독재 프로그램을 레닌주의라 그러죠. 프롤레타리아트 딕테이터십. 그게 레닌의 용어거든요. 마르크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레닌은 훨씬 더 이제 현실적이죠. 악마적 현실성이죠. 태평천국은 정신병이었잖아요. 그 홍수전이가 이렇게 성경을 지켜들고 내가 예수의 동생이고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정신병이죠. 그래서 태평천국에 나는 최악의 기독교 사교 반란으로 꼽힙니다. 그 기독교 반란으로 꼽혀요. 기독교 농민 반란. 태평천국의 난이. 분류를 하면. 크리스천 페선트 리벨리언으로 꼽혀요. 분류가. 근데 사교죠 물론. 사람 목을 치고 피가 뿜어져 오는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읽었다고 주장하고. 근데 그 목을 친 게 뭐 꼭 포로만 목을 친 게 아니라 갑자기 저기 동료 끌어내다가 목을 치고 평소에 숙청을 염두에 둔 정신병 발작이거든요.
근데 그 정신병적인 성향이 레닌주의로 무장을 했다. 그게 마오이즘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학 지내가지고 한 4, 5천만 명 굶겨 죽이고 이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문혁 같은 것은 1,000만 명 때려 죽이고 나라에 말하자면 그 지식층을 한 세대를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정신병이죠. 또 지금은 그 마오를 못 벗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마오를 드러내는 순간 모택동이란 상징을 드러내면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이 근본부터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모택동을 못 드러내고 중국에 발행되고 있는 모든 지폐, 그게 뭐 1원짜리부터 뭐 100원 이런 모든 지폐에 모택동 얼굴 하나만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레닌주의들 중에 피에 쩔은 악마적 정신병이거든요. 그거와 태평천국이라는 정신병, 러시아 정신병과 중국 농민반란의 정신병이 결합한 이 두 종류 악성 정신병의 융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신병 걸린 애들이 갑자기 얌전해졌어. 일종의 스트레이트 자켓, 그러니까 압박복, 정신병자들 발작하지 못하게 이렇게 그 소매가 길라 그러죠. 예, 입혀가지고 소매를 양쪽으로 이렇게 빼갖고 소매를 앞에서 딱 묶으면 발작을 못하니까 압박복을 입은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1,000조국을 넘어서서 2,000조국이 돼가고 있거든요. 한 해 국방 예산이 2,000조 원, 2027년 국방 예산은 1.5조 달러가 돼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의 연속 붕괴와 맞물린 미군의 거대한 변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양아치 깡패는 알파도 무력이고 주먹의 힘이고 오메가도 주먹의 힘입니다. 중간에 뭐 기술 차단, 자본 차단, 뭐 경제 제재, 관세 들어있지만 처음과 끝은 다 주먹이에요. 지금 이게 미국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좀 짚어보면서 그럼 미국이 다 지켜주는데 뭐 이제 우리 K방산도 할 거 없고 우리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그냥 뜨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으면 되네 라고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그 역설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골든돔을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가. 이게 3축이에요. 우주 기반 저궤도 벌떼 위성. 그 다음에 그게 HBTSS라 그러죠. 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스페이스 센서인가 뭐 그거의 줄임말이죠. HBTSS는 트럼프 일기 때부터 추진이 되어 왔어요. 그 다음엔 우주 무기, 그러니까 위성 탑재 무기. 그 다음에는 주요 도시, 주요 시설에 대한 다층 방어. 이 세 가지를 엮은 게 골든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이제 우주 기반 저궤도 벌떼 위성, 이게 이제 HBTSS.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궤도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위성을 띄워가지고 수학적으로는 한 600-700km 고도에 한 70개 정도 위성을 띄우면 지구 전체를 실시간 감시한다라고 미 의회 조사국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역 아니고 상업용으로 할 때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미국 유럽계 회사들이 이제 뭐 48개 띄운다 뭐 그래요. 저궤도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GPS도 똑같거든요. 우리 내비게이션 하는 그 GPS도 그게 30개 안팎일 거예요. 그게 뺑글뺑글 도는데 어떻게 돌던 간에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지점엔 항상 3군데 위성에서 신호가 들어와요. 똑같은 거죠. 이 위성이 계속 지구를 보통 저궤도에 띄우면은 한 100분 간격으로 돕니다. 한 바퀴를. 100분 간격으로 도는데 어떻게 돌던 간에 지구의 모든 지점에 대해서 위성이 그러니까 감시를 하고 있고 그게 아마 그 사 감시까지 같이 할 거예요. EO뿐만 아니라 사 감시가 중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EOIR은 날씨에 지장을 받으니까 사는 레이더니까 그건 날씨 지장을 안 받거든요. 사 감시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취해서 말하자면 대륙간 탄도탄,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탄도를 추적하고 이거를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하이퍼소닉 급초음속 and ballistic HB 트래킹 추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HBT로 나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럼 이제까지는 뭐였냐? 이게 2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정지궤도 뭐 한 4만 킬로 가까이 되죠. 그 안팎이죠. 3만 몇천 킬로인가 정지궤도. 거기서 2차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2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런 종이 위에서 이게 이제 2차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게
한 3만 몇 천인가 뭐 그렇게 되죠. 정지 궤도에서 보니까 2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뻘건 이제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시뻘건 불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는 알아. 근데 고도는 몰라요. 그 2차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고도 모르니까 요격 정보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쌀을 띄워가지고 실시간으로 쫙 보고 있으면 요격 정보가 나온다고요. 트래킹이 돼요. 실시간으로. 그 공간 좌표가 나온다고요. 물체의.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공간 좌표까지 잡는다는 얘기 뭐냐면 해수면이나 지상에서의 움직이는 물체도 좌표 찍고 있다는 얘기죠. 지상 물체를 좌표 찍는 걸 Ground Moving Target Indication, GMTI라 그러고 해상 물체를 좌표 찍는 걸 MMTI라 그러거든요. 그게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무기죠. 이거 레이저. 예. 레이저 같은 거 싣고 올라가서 지져버리겠다. 우주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국이 구축한 걸 미국의 주요 도시, 주요 시설에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다층 방어막. 한국은 지금 이제 맨 위에 사드, 그 다음에 LSAM-2 아직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LSAM-1 그 개발 끝났고 그 아래 천공3 개발 중이죠. 그 다음에 천공2 개발 끝났고 그 아래 LAMD 그러니까 지상 5km인가 뭐 그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그 주요 시설에 상공을 방해하는 거죠. 한국은 왜 그 LAMD 같으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건데 아이언돔이 근거리 방어거든요. 아이언돔보다 훨씬 강력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헤즈볼라의 로켓보다 북한의 그 로켓이 훨씬 더 장거리 로켓탄들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의 마지막에 LAMD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언돔을 안 데려왔어요. 그거 가지고 못 막는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죠. 이런 그 우주 쪽 말고 또 이 해군 사상 전체가 변하고 있어요. 해군의 군사 사상이. 미국은 이때까지 해군의 그 최정점에 있는 전력이 뭐냐면은 캐리어 스트라이킹 그룹, 항모 전단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의 것을 만들어요. 그게 어떤 거냐. 거대한 해상 지휘 통제 미사일함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우리 정조대왕함 클래스랑 같죠. 뭐 128셀 이래요. 근데 훨씬 커요. 3, 4만 톤급이고 승무원도 600명, 800명이에요. 이게 해상 지휘 통제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함대장이 원격에서 지휘를 했었는데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같이 지휘하는 거죠. 핵순항 미사일을 여기에 설치하겠다 그러고 토마호크에다 핵탄도 다른 거예요. 이걸 이때까지 미국이 안 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천지사방에 그 전략적인 성격이 강한 핵무기를 깔아버리면 그 뭐 통제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본 거예요. 저거만 높아지고 긴장만 높아지고. 근데 뭐 이판사판으로 지금 중국을 제압해야겠으니까 토마호크에다가 근데 토마호크가 뭐 거의 3,000km, 2,700km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핵탄도 달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죠. 또 극초음속 발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3,000km 가죠. 지금 현재가. 레일건 두겠다는 거고 레이저 무기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무기도 무기지만 해상 전력 체제에 관한 사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항모 전단이 이때까지는 제일 위에 있었는데 그리고 함대 사령관은 저 원격에 있고 함대 사령관이 탑승한 해상 지휘 통제함이 엄청난 화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걔가 항모 전단을 밑에 거느리는 형태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항모 전단에 대한 지휘 통제. 그다음에 항모도 필요 없을 때 많다 이거예요. 독자적 해상 임무 전단을 따로 꾸릴 수 있다. 이걸 Surface Action Group, SAG라고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용어가. 그리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전함에 함대지 핵 미사일이 갖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발표됐어요. 네. 그러니까 토마호크 핵탄도 장착 토마호크죠. 이렇게 이제 해상 전력에 대한 컨셉이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전력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F-35의 비중이 급속 증가 중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크게 주목 안 했지만 2024년 7월 달에 TR3, 테크놀로지 리프레시먼트, TR3가 완성됐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임무 컴퓨터, 레이더,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전자랑 관계된 것들이 싹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분수령으로 꼽거든요. 그러니까 센서 퓨전까지. 뭐 이제 발표는 안 했지만 이오다스까지. 그러니까 전자광학, 적외선, 그리고 그것과 레이더의 통합, 뭐 이런 것까지 싹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절대 다수의 미 공군의 주력, 절대 다수 주력, 맷집으로도 F-35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작년에 F-35가 사상 최대 191대를 생산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F-15가 434대, F-16이 667대, F-22가 23대, F-35A가 공군의 F-35A를 쓰죠. 그게 471대인데 이게 이제 2025년, 2026년이 지나고 나면 F-35A가 아마 F-16보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2027년 지나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뭐 밖으로는 떠들지 않지만 B-21 스텔스 전익기가 조용히 증가하고 있죠. 저는 이거 스텔스 폭격기라고 안 부르고 스텔스 전익기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B2는 스텔스 폭격기 맞아. 그러나 B-21은 이미 폭격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전장을 전체 컨트롤해주는 그 어떤 감시 정찰 통신의 허브이기도 해요. B2보다 작지만 지능과 성능이 B2의 뭐 따따따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스텔스 폭격기라고 못해요. 그냥 스텔스 전익기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전익기를 왜 하냐? 일단 전익기를 하면 항속이나 채공이 무지막지해져요. 지구 반바퀴 뭐 기본이죠. B2가 이번에 지구 반바퀴 돌아가지고 저기 뭐야 그 이란 패버리잖아요. B-21도 똑같다고요. 물론 이번에 그 이란을 팬 그 엄청나게 큰 그 관통탄 그거는 B-21은 못 실려요. B2는 그걸 뱃속에 넣을 수 있는데 B-21은 못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스텔스 성격 강하고요. 뭐 이렇게 풍퍼짐 해가지고 다 레이더파를 다 튀겨버려요. 다 엉뚱한 대로 다 흡수하거나 튀겨버리죠.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센서 통신 전자전 장비 이거가 갖고 있고 또 공포스러운 폭장량을 갖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F-16 그럼 다 안 쓰게 되면 그거 줄여나가면 줄여나갈 거예요 결국은. 그럼 걔는 논리냐 아닙니다. 제가 보기 걔가 무인 전투기로 바뀌어요. 지금 미국이 유인 무인 듀얼 모드 전투기로 검증되어 있는 게 F-16이고 B-21입니다. 이게 듀얼 모드를 하기가 좋은 게 fly by wire, 그러니까 전부 디지털 제어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제어라는 건 통신, 그러니까 사람이 작동하는 것도 디지털 신호로 작동하고 사람한테 뿌려지는 것도 디지털 신호로 뿌려지고 지들끼리 그 조정하는 것도 디지털 신호로 조정이 되니까 그럼 그 자리에다가 컴퓨터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F-16 무인화된 F-16이 공중전에서 유인 F-16이나 이런 것들을 능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fly by wire, 그러니까 완전히 디지털 제어가 되는 다른 비행기들도 유무인 듀얼 모드로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F-15EX도 F-15도 오래된 비행기라서 EX쯤 돼야 이제 완전히 이제 디지털일 거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될 거고 또 F-35도 당연히 이미 그 기능을 갖추고 있을 거다. TR-3 정도 됐으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수함이나 뭐 기타 등등을 포함하는 이 전략 억지력, 핵전력도 완전히 이제 완전히 물갈이 되고 있거든요. 이 핵전력의 3축은 전략원잠,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중발사 핵순항 미사일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다 그 조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묶여 있죠. 전략원잠은 지금 현재는 오하이오급인데 이걸 컬럼비아급으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참고로 전략원잠은 아니고 공격원잠, 공격원잠에선 핵탄두 저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못 쏘죠. 예, 그래서 그냥 공격원잠이라고 그러죠. 뭘 공격하는데 상대방 전략 원잠을 공격합니다. 상대방 잠수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공격 원잠이라 그래요. 공격 원잠은 지금은 버지니아급이 주축인데 걔를 SSNX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이제 버지니아급을 퇴역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뭐 LA급, 뭐 시울프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 거. 그거부터 이제 차례로 퇴역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은 미니트맨인데 이걸 센티넬로 바꾸고 있고요. 공중발사 핵순항 미사일 이게 이제 AGM-86인데 이게 이제 그 군축 협의에 의해서 B-52에서
쏘겠는데 그 모든 B-52가 다 공중발사 핵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46대로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그 46대를 특별히 B-52H라고 부릅니다. 한 대당 20발씩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면 B-52 자체도 뭐 업그레이드하고 저걸 하고 있지만 엔진도 바꾸고 롤스로이스 엔진인가로 바꿔요. 근데 그거보다도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어차피 스텔스로 다 들어가는데 스텔스가 가서 유도폭탄을 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이담 같은 유도폭탄 놓는다. 그래서 이 정밀 유도폭탄은 제한이 없어요. 군축계.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예, 이 B-6112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원잠이 컬럼비아급으로 바뀌고 있고, 예, 네, 그렇죠. 이거 뭐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뭐 지구가 다 멸망해도 너는 때려 죽이고 말겠다. 뭐 이런 선언이니까 바닷속에 숨어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놈이라서 미니트맨이 센티넬로 바뀌고 있고, 네, 센티넬은 아직 실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라 그럴까 이제 점검을 하느라고 주기적으로 발사하거든요. B-6112 이거 지금 F-15, F-35, F-16 다 투하 가능하죠. 네. 그 B-6112가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 사이에 4단계를 세팅해서 쓸 수 있거든요. 폭발력을. 근데 13이 한 거의 한 100발 이미 나왔는데, 예. 뭐, 의회에서 그 대답이 a few dozen, 뭐, dozen이면 12잖아요. 12개를 한 다스. 뭐, 몇 다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몇 다스가 몇 다스인지 아무도 몰라니까 100발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10킬로톤에서 340킬로톤까지 4단계입니다. 참고로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 보이, 그게 한 15킬로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40킬로톤이라고 하면 무지막지한 거예요. 거기다가 얘들은 지표를 관통해서 들어간다고요. 회전해가지고 폭탄이. 그래서 이 지중 충격파를 일으켜요. 셔크웨이브, 얼스 셔크웨이브를 일으켜요. 지중 충격파를 일으켜서 그 구조물을 부수는 데 있어 지표 폭발 대비 한 10배인가 뭐 20배인가 힘이 더 세요. 같은 그 폭발력을 대비하면. 그러면 그 구조물을 하는 데 있어서는 340킬로톤이면 뭐 2, 3메가톤급 폭발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표 폭발로 보면. 그 대신에 방사능은 훨씬 덜 나오고. 그래서 이게 무섭다고요. 거기다가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은 제한이 있으니까 해상발사 순항미사일로. 이건 제한이 없잖아요. 토마호크. 예. 그럼 토마호크는 잠재적으로는 뭐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 미국이 왜냐하면 관리가 어려워서 지상발사도 이미 가능해졌죠. 이론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완전히 핵전력 3축이 다 개비 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1.5조 달러를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를 쓰겠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핵전력 그러니까 핵 억지력 3축뿐만이 아니라 또 아주 우주인을 고문해서 차세대까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줄줄이. 이 우주인 고문해가지고 지금 극초음속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의가 한 1년 전쯤에 회전 폭갱 연소 엔진 RDC를 실증한 적이 있습니다. 연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폭연, deflagration, 그리고 폭갱, detonation. 폭연은 불꽃이 그러니까 이거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불꽃의 흐름이 아음속입니다. 폭갱은 데토네이션은 불꽃이 번지는 속도가 초음속이에요. 그러니까 불꽃이 탁 튀어갖고 쫙 번져가는 게 뭐 시속 900km다. 그러니까 초당 뭐 한 270, 뭐 250m다. 1초 똑딱 하는데 불꽃이 여기서 한 게 운동장 3개 건너뛰어. 그럼 이건 폭연이에요. 디플레그레이션이에요. 그런 폭연은 어디서 지금 보여지고 있냐면 램젯 엔진. 램젯 엔진은 내부의 공기 흐름도 아음속으로 돼요. 확 아음속으로 속도 줄여가지고 거기다가 연소 뿌리고 불꽃 당기는 게 램젯이거든요. 초음속으로 유입한 거. 의외로 스크램 엔진도 지금까지는 스크램젯 엔진도 지금까지는 폭연입니다. 아음속이에요. 불꽃 속도는. 스크램젯 엔진은 지나가는 공기의 속도는 초음속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램젯이
슈퍼소닉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크램이라고 불러요. 그 앞에. 슈퍼소닉 컨버스천 램젯인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앞에 SC에서 스크 램젯 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그 초음속이라는 게 불꽃이 초음속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지나가는 공기가 초음속이에요. 스크램젯도. 근데 이 데토네이션 엔진은 불꽃이 번지는 속도가 초음속인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지냐? 열 효율이 좋아지고 추력이 엄청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이제 그 GE가 이거 회전 폭행 연소 엔진 RDC를 실증하기 전까지는 이런 긴 파이프에다 대고 있어요. 그러면 퍽퍽퍽퍽 뻥뻥뻥뻥뻥 펄스였다고요. 근데 지금 왼쪽 그림 이 통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불꽃이 진행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불꽃이 5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실증을 했다고요. 지금 이 동영상. GE가 그게 한 1년 전쯤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실증을 한 거예요. RDCE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 최근에 GE와 롱마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RDCE 기반 스크램젯 엔진이에요. 아마 제 생각엔 스크램젯 엔진의 연소부도 RDCE를 쓸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또 RDCE는요. 정지 상태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공기랑 이것만 밖에서 밀어주면. 그러니까 스피드 제로에서부터 극초음속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스피드 제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엔진이 나올 거다. 연소부는 동일하고 앞에서 공기를 스크램젯 모드가 되면 공기가 그냥 팬 없이 밀려 들어가는 거고 스피드 제로 상태, 스피드가 쫙 떨어지는 상태, 연소부는 공통이고 앞에 공기 흡입 부분이 램젯 모드로 바뀌고 램젯이라는 건 초음속으로 들어오는 걸 병목을 확 줘가지고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크기가 그렇게 부풀지 않는데 연소부가 동일하니까 크기가 부풀지 않는데 속도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하 10 이런 극초음속까지 그냥 올라가는 굉장히 고효율 엔진이 나온다. 그리고 다시 속도 제로로 떨어질 수 있는. 그거가 현실화된 시제가 언제쯤 나올까? 올해 손잡았으니까 5년 안에 나오지 않겠어요? 시제로는. 그 이제 무기 체계로 통합이 될 거냐, 쓰일 거냐 말 거냐 그 다음번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 무기가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급속 진화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나라가 쫓아갈 수가 없어. 기술 수준도 그렇고 씀씀이도 그렇고 아니 1년에 2천조 원 쓰는 데를 어떻게 쫓아가냐고. 쫓아가야 그렇죠. 유럽이 한 몇 년 지나면 1년에 1조 한 3, 4천억 원 쓴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약속이고 뻥이고 실제로는 한 1조까지 올라가다가 말 거예요. 러시아 노는 꼴 보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좀 순치되면 또 피스 디비던드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또 줄어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넘사벽 미국과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힘겨루게 하는 기타 모든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못 가보러. 그래서 지금 중국이 샷다마우스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타이완 해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미국이 이렇게 넘사벽이면 우리는 그냥 발 뻗고 그냥 아랫목에 누워서 배 깔고 그냥 텔레비 보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난 50년간 갈고 닦은 K 전략. 대한민국 방식의 군사 안보 전략. 미국과의 동맹에 기반한 함께 또 따로. 이 군사 안보 전략이 일반화되고 있다고요. 우선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 의미가 뭐냐. 요새 지금 러시아군 굉장히 몰리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위기를 넘겼어요. 잘 버티고 있고 계속 때려잡고 있고 군대 체제도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고 효율적으로. 뭐냐면 나 죽어도 좋아라고 개기는 고슴도치에 걸리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나라 망하는 수 있다. 지금 러시아 나라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걸 뜻해요. 사중생 고슴도치. 그러면 전 세계 고슴도치 중에 제일 독하고 제일 강력한 놈 누구야?
네, 대한민국입니다. K입니다.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1 전쟁의 의미가 뭐겠어요? 12.1 전쟁도 그렇고 그 전에 이른 일련의 과정. 이해 당사자, 로컬 동맹국이 로컬 이니셔티브. 이해 당사자 이스라엘, 로컬 동맹국. 그 로컬 동맹국이 로컬 이니셔티브를 발휘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이란을 그 방공망이든 뭐든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놨잖아. 딱 그러니까 미국이 B2 딱 집어넣어가지고 아작을 내버렸죠. 핵시설들을. 미국이 결정적 한 방을 딱 치는 거지. 결국은 이거 비슷한 게 결국 뭐예요? 로컬 이니셔티브랑 비슷한 게. 윤석열 정부 때 확립된 한미 핵비핵 공동작전이 이거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우리가 그 비핵 전력은 우리가 기본 그 하중을 다 받아내겠다. 우리가 뭐 8, 90% 하중을 받아내겠다. 너희는 좀 더 전략적 차원에서 움직여라. 결국 그 얘기거든, 이거. 결국은 지금 이제 몇 년간 증명된 게 뭐냐면 사직생 고슴도치, 영어로 resolute porcupine 전략이고, 그 다음에 local initiative 전략이고,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미국은 차원이 다른 데서 놀고, 그러면서 한 방씩 치고, 이런 방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제 얌전히 그냥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것이.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어떤 종류의 무기냐? K무기가 딱이에요. 그게 바로 로컬 이니셔티브를 위한 무기고 그게 바로 고슴도치를 위한 무기라고요. 유럽은 지난 35년 동안 미국의 무임승차를 해온 거 아니야? 사실 쪽팔리죠. 유럽이 그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냥 어디로 떠나시나이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린란드 갖고 어깃장 놓고 면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 무임승차자들을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아니, 한테 저기 가스 사가지고 돈 채워줘서 러시아가 유럽을 짓밟도록 만든 게 유럽 자신 아닙니까? 이제 이게 정신머리가 나갔다는 거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인들이라는 게 거의 간첩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간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빠지니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PC 좌파에 꼼짝 못하는, 그 표심에 꼼짝 못하는 그런 아주 얍삽한 정치인들로 그냥 만들어졌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35년 동안 이제 방산 기반이 굉장히 약화돼 있죠. 그래서 K방산이 빛을 보고 있는 거죠. 뭐 암적인 존재 리짜이맨과 더블당이 뭐 뒷다리를 계속 잡겠죠. 어떤 식이든지 드론 사령부 해체라든지 기타 등등이라든지. 그래더라도 뭐 큰 대세는 결국은 물길은 그렇게 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